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혹시 6월 30일부터 우리가 쓰던 현금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에이 설마 평생을 써온 돈인데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갑 속에 있는 만원, 5만원짜리 지폐가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다니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우리 자녀들처럼 스마트폰을 잘 쓰시는 어르신들은 나는 괜찮아 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정말 괜찮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고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 낯선 우리 어르신들께 금융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 앞에 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이 크게 바뀐다는데 그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보면 어떤가요? 예전보다 창구도 많이 줄고 낯선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 결국 발길을 돌리신 경험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마음도 답답하고 서운하셨지요. 가까운 나라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갑 없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도 종이돈 대신 핸드폰으로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 현금만 쓰시던 어르신들은 물건 하나 사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도 곧 닥쳐올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불편해지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 사회가 현금 없는 세상으로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에 꼭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내 돈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제가 겁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아무 걱정 없이 내 돈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 이야기가 조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나라에서 왜 이렇게 현금을 없애고 디지털 화폐라는 걸 서두르는지 그 진짜 이유만큼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아셔도 앞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힘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앞서 6월 30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짜를 콕 집어 말씀드렸지요. 그날이 대체 무슨 날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일부 은행들이 현금을 주고받는 창구 업무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일부터 당장 내 지갑 속 현금이 휴지가 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하지만 은행에서 현금을 만지고 또 맡기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어려워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안전하게 옮기고 기계로 숫자를 세고 또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점점 현금 없는 사회를 반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디지털 화폐라는 완전히 새로운 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은행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연습해보는 아주 큰 국가적인 계획입니다. 벌써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년부터 우리가 이 새로운 돈을 핸드폰에 넣고 자녀에게 보내고 시장에서 물건값을 치르는 모든 과정을 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디지털 화폐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쓰는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랑 똑같은 걸까요? 잠시 뜸.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한국은행이 찍어낸 종이돈을 은행이라는 중간 지점에 잠시 맡겨두고 그 기록을 가지고 거래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화폐는 중간에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종이 자체가 없는, 나라가 직접 관리하는 컴퓨터 속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돈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나라의 중앙 컴퓨터에 하나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해외로 돈을 보낼 때도 훨씬 빠르고 싸게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참 편리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평생을 손으로 돈을 만지고 눈으로 세어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편리함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현금을 써오신 우리 부모님께서 갑자기 동네에 있는 현금, 인출기가 전부 사라졌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저 시장에 가서 손주에게 줄 붕어빵 하나 사주시려는데 가게 주인이 이제 현금은 안 받고 핸드폰으로만 돈을 내라고 합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 해도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려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송금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매번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젊은 사람들은 휙휙 잘만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위축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결제하거나 돈을 보내는 게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수십 년간 써온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익숙해지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깊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 꼭 필요한 물건을 눈앞에 두고도 살 수 없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현금 없는 사회가 우리 어르신들께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정부는 편리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편리함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겪게 될 불평과 혼란이 눈에 훤한데 왜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토록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걸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는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은행 총재는 아주 높은 사람이라 일선은행의 은행장을 직접 만나러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시중 은행장들을 찾아가 이 디지털 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 잘 협조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라의 중앙은행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직접 발 뻗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아주 중요하고 또 급하다는 뜻이겠지요. 어르신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국민들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물론 정부는 세금이 투명하게 지하 경제를 없앨 수 있고 또 금융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라가 우리 개개인의 돈 씀씀이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고 누구와 돈을 주고받았는지 모든 기록이 남는 세상. 물론 나쁜 짓을 막는다는 명분은 좋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의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더욱 커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바로 미국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다가 지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사실상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지요. 미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망설이는 데에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모든 돈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지요. 그리고 둘째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직접 은행에 가거나 기계 앞에 줄을 서야 하지만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핸드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순식간에 모든 돈을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순식간에 휘청거리다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나라 전체의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무서운 걱정 때문입니다. 다른 큰 나라가 안 한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왜 안 하는지는 꼼꼼히 살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강 대국 미국마저도 이렇게 무서워하며 망설이는 디지털 화폐를 우리나라는 왜 이리 빨리빨리를 외치며 나아가려고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미국이 걱정하는 큰 문제들 외에도 디지털 화폐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위험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디지털 금융 사기의 증가입니다. 지금도 아들인데 핸드폰이 고장났다며 접근하는 문자 메시지, 사기 때문에 피해보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비슷한 문자를 받고 가슴 철렁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돈이 디지털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들은 더욱 교묘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노릴 겁니다. 핸드폰에 이상한 앱을 설치하게 해서 내 모든 정보를 빼가거나 가짜 디지털 화폐 지갑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등 그 수법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 보내면 다시는 되찾을 길도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과 해킹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나쁜 해커들이 중앙 서버를 공격해서 내 돈의 기록을 지워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훔쳐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 지갑 속에 있던 돈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허무하게 컴퓨터 속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너무 겁부터 먹지는 마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이것들을 막을 방법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곧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 시대로 가는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흐름의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현금과 디지털 화폐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넓은 고속도로를 뚫는다고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평생 편안하게 다니시던 국도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될까요? 절대 안 되지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국도는 국도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길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현금이라는 길을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20년 이상은 현금을 지금처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도 함부로 줄이지 못하게 하고 가게에서도 현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현금 없는 사회로 달려가다가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국민은 현금을 쓸 권리가 있다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 한두 사람의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정부도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힘을 보태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의 자녀분들과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안전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화폐라는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어지럽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은 이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그저 휩쓸려가는 분들이 아니라 그 파도를 어떻게 탈지 아는 지혜를 갖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단순히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아들, 딸과 사랑하는 손주들이 새로운 기술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안에서 불안하거나 소외되지 않는 세상? 바로 그런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이거 누르면 돼요 라고 윽박 지르기보다 옆에 앉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와 은행은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더 늘리고 알기 쉬운 교육 자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과 복지관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기술을 따라가다 지쳐 쓰러지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트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이 새로운 시대에 안심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숫자의 편리함을 넘어서는 진짜 디지털 발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